자, 오늘 영상에서 할 얘기는 이제 제목과 같이 모두에게 잊혀진 비운의 게임 엔진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며칠 안 됐죠? 그 이번에 에픽게임즈에서 언리얼 5가 이제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크라이텍에서도 크라이 엔진의 5.7 버전, 이전이 5.6이었는데 거의 한 2년, 3년 만에 업데이트가 된 5.7 LTS라고 안정화 버전이 나왔어요. 이게 완전 메이저 업데이트를 하긴 좀 그렇고 다음 업데이트를 위해서 이제 안정화 버전에 됐어가지고 사람들 이제 많이 이제 비교를 하긴 하는데 사실상 뭐 언급은 안 되죠. 다들 언리얼 엔진 5가 이전에 그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면은 거의 다음 차세대로 또 넘어가는 정말 이제 메이저 원전 업데이트로서 이제 4에서 이제 5로 넘어간 4에서 5로 넘어가 이제 크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의 폭이 그래서 이번 크라이엔진과 이제 비교해서는 완전히 그 격차가 한쪽은 완전히 말 그대로 정말 다음 버전으로 업데이트고 근데 이쪽은 원래 있던 버전에 그냥 약간 개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거니까 상당히 좀 비교가 많이 되죠. 그래갖고 그래서 언리얼 엔진 5는 이번에 아주 큰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더 이름을 이제 알리게 된 거고 언리얼 엔진과 비교해서 이제 큰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자세히 보시면 예전에 이제 제 메일에 대해서 채널 메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메일을 만들고 그게 이제 계정이 이제 되는 거죠. 유튜브 채널에 크라이엔진 KR이라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왜 채널 메일이 크라이엔진 KR인가? 예전에는 이제 제가 요 유튜브 채널 이전에는 이제 내부 카페를 운영 중이었거든요. 메일 계정을 이제 먼저 만들어 두었었어요. 그때는 유튜브 채널은 없었고 메일 계정만 있은 상태였고 그게 한 2016년 5월쯤이었거든요. 2016년 5월쯤이나 그 이전쯤이었을 거고 원래 카페를 했던 거는 이제 크라이엔진에 매뉴얼을 번역을 해서 이제 게시글로 이제 보려고 개인적으로 그냥 번역을 해둔 거를 이제 보려고 그렇게 카페를 만들어두고 왜냐면 그걸 위키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걸 이제 만들 줄 모르니까 그때가 이제 제가 직접 이 크라이엔진이라는 걸 직접 사용하기 시작했던 때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크라이엔진이 있었고 뭐 언리얼 엔진이 있었고 유니티가 이렇게 이제 있었던 되고 그때는 이제 상용 게임 엔진은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아직은 지금만큼은 많이 대중화돼 있지 않던 때거든요. 모든 게임 엔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좀 인식들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요. 그때는 이제 크라이엔진을 직접 사용해 보자 라는 거였고 저는 그 크라이시스라는 게임 크라이텍의 게임이죠. 크라이엔진을 만들어진 크라이텍의 크라이엔진에서 만들어진 크라이시스 이게 이름이 다 크라이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 보면서 크라이시스라는 게임에서 많이 이제 감명을 받고 많이 재밌게도 했어요. 되게 즐겨하고 되게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1, 2, 3 시리즈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감명을 받고 크라이엔진이라는 거 되게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크라이엔진이라는 걸 쭉 써보기 시작했어요. 2016년도 한 12월쯤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해외 그 뉴스에는 크라이텍의 어떤 뭐랄까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잘 지급되지 않은 6개월 동안 비정상적으로 이제 급여를 받았다는 그런 불만들이 이렇게 보고가 되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번 2016년에 그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전부터 2014년 정도부터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크라이텍의 어떤 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 회사가 이제 파산하지 않도록 위해서 급여도 보류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경영난이 이제 온 거죠. 이제 크라이텍이 확장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만약 사업적인 어떤 침체 그런 것들이 와갖고 크라이텍이 갖고 있던 미국, 뭐 영국 그리고 뭐 그때 중국에 있던 상하이에 있던 거, 그리고 한국에도 해외 스튜디오 있어요. 물론 그래서 해외 스튜디오란 거는 해외 게임 이제 개발을 위한 어떤 그런 개발 회사일 수도 있고 게임 엔진을 어떤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지원 스튜디오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본사는 이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고 주력 핵심 또
IP 중에 이제 워페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크라이텍에서 그런 그건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그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프랑크푸르트와 우크라이나 키이우 둘 다 있는데 그 둘을 뺀 나머지 해외 지사들 전부 이제 폐쇄 조치가 시작됐던 게 2016년 12월 정도부터 있고요. 근데 그때 한국 스튜디오들도 이제 폐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폐쇄가 된다는 건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그 이전에 잠깐 저는 서울지사에서 저는 카페를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있을 때고 유튜브도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중이었던 때인데 그때 서울지사의 어떤 메이저 분인가 아주 제 메일로 왔고 크라이엔진의 에반젤리스트라는 거를 해보지 않겠냐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어요. 크라이엔진의 에반젤리스트가 뭐냐면 전도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인 거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뭐 이런 엔진도 한번 써보세요라고 사람들에게 뭐 홍보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거나 뭐 이렇게 뭐 강좌도 만들어 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도 만들어 보거나 뭐 그냥 홍보 대사인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다른 게임 엔진들도 있는 거죠.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좀 어렵겠다라는 것을 이제 의견을 좀 드렸고 그냥 그대로 저는 이제 그냥 잊었죠. 이제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서울에 그런 크라이텍의 지사가 있었구나. 스튜디오가 있었구나 하면서 그래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스튜디오 폐쇄가 되었던 거죠. 그때는 이제 스튜디오가 폐쇄된지는 나중에 더 이후에 알았는데, 뭐 1년 정도 후에. 그때 이제 스튜디오들이 2016년 12월 이후에 해외 지사들이 이제 폐쇄됨에 따라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무위로 저는 이제 돌아간 거죠. 그런 회사인 크라이텍이 경영난을 이제 겪고 해외 지사도 폐쇄를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게임 중에 홈프론트 레볼루션이라고 아시는 분은 있으나 되게 독특했던 그 소재였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침공해갖고 그 미국 내에서 이제 뭐 하는 그 FPS 게임인데 그냥 그저 그런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권리를 다른 걸로 판매를 해버리고 그 외에도 경영난은 계속 이제 지속이 되었어. 그게 거의 뭐 한 2019년, 18년 정도까지 해갖고 지금은 이제 뭐 크라이텍의 어떤 재정난 이런 것들이 거의 뭐 해결된 상태라고 해요. 뭐 갑자기 뭐 터키로부터 거액의 뭐 지원금을 받았던 얘기도 있고 그런 하여튼 홈프런트 레볼루션의 이제 권리를 팔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한 번 더 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그런 크라이엔진 그때 3였거든요. 크라이엔진 3의 라이센스를 그러니까 회사를 판 게 아니라 크라이엔진이라는 자체의 어떤 그런 자기네들 엔진의 IP의 소스 코드를 아마존에 팔았어요. 그중 아마존에 팔아서 아마존이 지금 아마존 게임즈가 생겼을 때 자기들이 만든 게임을 위해서 럼버야드라는 게임 엔진으로 이름을 바꾸고 물론 이제 크라이엔진 3의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한 자기네들 엔진으로 개조를 한 거죠. 물론 이제 크라이엔진 3를 팔았다 해서 크라이엔진이라는 자체를 판 게 아니라 크라이엔진 3의 그 소스 코드를 그 사람들을 이제 아마존에 판 거죠. 물론 이제 크라이텍은 크라이엔진 자체를 자기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3를 버리고 네이밍을 4도 아니야. 4를 건너뛰고 바로 5로 건너뛰면서 이제 자기네 엔진을 한 번 더 업데이트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팔았던 게 완전 크라이엔진은 이제 너네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크라이엔진 3에 있던 소스 코드를 너희들이 활용을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판 거죠. 그죠? 그런 이제 판 거고 물론 이제 크라이엔진 3의 소스 코드를 팔았으니까 거기는 대대적인 내부적인 이제 개혁을 거쳐야겠죠. 먼저 팔았기 때문에 완전 다른 게임 엔진으로 다시 팔바꿈하기 위해서 5로 업그레이드를 되고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코드들이 싹 이제 개편이 된 그런 식으로 해서 크라이텍은 이제 새롭게 사업을 재구조 조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많은 그런 이제 변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아마존 럼버야드로 만들어진 게임은 제가 알기로 뉴월드 한때 스팀 동접자 100만 명까지 찍었다가 지금 한 3만 명대까지 추락한 있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럼버야다로 만든 크라이텍의 아마 럼버야다로 지금 만든 게 저기 스타 시티즌이 있었는데 자기들 스타 시티즌을 그 럼버야다로 했다가 다시 바꿔서 자기 스타 엔진이라는 걸로 바꿔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이제 크라이텍과 소송이 이제 걸렸었죠. 한때 크라이엔진의 그런 기반으로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갖다 써놓고서는 뭐라 해야 되나 그런 개발했을 때 어떤 정보를 우리한테 주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크라우드 임페리엄사에 그러니까 스타시티즌 만든 회사에 했는데 뭐 어쩌저쩌 뭐 이렇게 오래 장기간 이제 법적 소송하자 뭐 합의를 했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 끝났어요. 이제 그래 그러한 크라이텍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메일 계정을 그대로 저는 크라이엔진 KR 구글 메일이죠. 그 메일을 이제 그대로 아주 새로 파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메일 계정 채널 그대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몇 가지 이제 그런 영상들을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초기 영상들은 대부분 이제 크라이엔진 관련이었어요. 그 크라이엔진을 이렇게 뭐 강좌라기보다는 뭐 강좌의 겸이 있는데 그냥 제가 어떤 연구나 학습의 목적으로서 그냥 쭉 이렇게 영상 시리즈들을 이렇게 그렇게 올렸다는 거죠. 이제 그때는 크라이텍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상황인 거고 그냥 그대로 나중에 알고 나서는 아주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이제 크라이엔진을 사용했지만 크라이엔진은 더 이상 이제 아주 그 뭐랄까 채널의 컨텐츠로서는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는 제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던 블렌더로 한번 바꿔보자. 한국에서 이제 블렌더의 어떤 강좌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도 하고 하니까 해외에 있던 그런 블렌더가 점점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본받아서 좀 따라 해보자. 블렌더를 좀 많이 확충해보자는 그런 것도 있고 그때 이제 블렌더 위주로 전환을 하게 됐던 거죠. 채널의 어떤 방향상. 그래서 현재는 예전에 지금 올렸던 크라이엔진 관련 영상들이 꽤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지금은 내려놓은 상태예요. 내려놓은 상태고 더 이상 이제 이거를 뭐 올려두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하셨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큰 의미는 없다라는 상태고 그러니까 내려놓은 상태 지우진 않았어요. 그리고 추후에는 어찌 될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크라이엔진의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극적으로 뭐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상 뭐 크라이엔진을 더 이상 찾을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서는 거의 뭐 한국 유일의 어떤 크라이엔진을 다루는 저희 채널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끔 진짜 몇 년 전 진짜 한 10년 전 이러네요. 크라이엔진 관련 뭐 잠깐 뭐 이렇게 다루던 갖고 노는 그런 영상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걸 이제 다루는 그런 영상들은 제가 한국 유일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것조차도 저는 이제 다 내려버린 상태다. 그죠? 물론 아쉬워할 사람도 없겠죠. 그죠?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쓰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일한 채택 한국에 있었다면 아케이지 정도? 그것도 되게 오래전에 제가 알기로 아케이지가 크라이엔진 한 3대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열려있던 엔진을 이제 누구나 사용 손쉽게 받아서 쓸 수 있던 때도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갖고 진짜 거의 한 몇 억이었을 거야. 막 크라이엔진 그때 언열도 그때 마찬가지예요. 언열도 어떤 뭐 회사나 이런 데 쓰려면 몇 억을 주고 라이센스 비용. 지금은 이제 라이센스가 완전히 달라졌죠. 모두들 이제 무료로 쓰고 나중에 일정 수익 이상일 때 한 5%인가 5%의 어떤 수수료를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한 몇 억, 몇 천만 원 이상, 최소 몇 천만 원 이상 나는 이때만 그때 이제 몇 퍼센트 수수료를 받는 이런 식으로 됐죠. 근데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한 뭐 5억 막 이래 되고 했을 거예요. 엄청난 때였죠. 그런 라이센스 비용이 들었던 이제 그런 때였고 아마 그때 아마 아케이지가 그때 아마 채택이 돼서 했던 거라서 그때는 정말 뭐 엔진 뭐 일반인들은 그냥 받아볼 수도 없었어요. 그냥 받을 때도 없었고 SDK 있던 데라서 그러한 이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였다고 보고 크라이엔진에 대해서 뭐 다시 또 언급드리자면 근데 뭐 언리얼 유니티와 더불어 대표적인 어쨌든 한대 상용 게임 엔진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지금은 이제 뭐 되게 마이너한
다른 엔진들도 있죠. 뭐 특별한 목적으로 한 뭐 과학이나 뭐 IT 뭐 이런 솔루션을 위한 유니진 엔진 같은 것도 있고, 그거는 게임 엔진이라기보다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저기 러시아에 있는 회사에는 유니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오픈 소스 완전 오픈 소스 이제 엔진으로서 뭐 가돗 고돗이라거나 그런 것들도 있고, 그 위에 밑에 뭐 여러 가지 상당히 뭐 2D 엔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이제 언리얼과 유니티. 그나마 좀 안다고 하면 이제 크라이 엔진이라고 하지만, 특히 이제 크라이텍사의 요 이제 크라이 엔진은 이제 크라이시스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죠. 뭐 그래픽적인 거나 이제 게임 자체도 좋은 평가가 이제 있는 게임이긴 한데, 그와 별개로 그거와는 별개로 크라이 엔진은 이제 아까 말한 크라이텍의 경영난으로 인한 그로 이어진 스튜디오 폐쇄로 크라이 엔진이 이제 시장에서의 상업적인 가치는 더 이상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유니티도 그렇고 언리얼에 비해서 이제 크라이 엔진은 소비자들의 그런 선택을 받을 어떤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진다. 굳이 뭐 이거를 선택해서 뭔가 게임을 제작한다든가 뭐 그런 이제 그런 경쟁력은 거의 없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현재 상용 게임 엔진 시장의 채택은 거의 전무하다. 한국에선 없죠. 아까 얘기한 예전에 오래전에 채택 아케이지가 있긴 하지만은 그때는 뭐 이런 사정도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제 없죠. 뭐 업그레이드해서 뭐 최신 그 크라이엔진을 업그레이드해서 뭐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럴 바엔 그냥 언리얼을 쓰는 게 더 그들 입장에서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거기 뭐 회사 다니는 사람이면 개발자라면은 굳이 뭐 옛날 거 그리고 지금 뭐 별로 그렇게 효율 좋지도 않은 엔진 매뉴얼도 없고 차라리 언리얼로 갈아타지 그걸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기업도 이제 쓰고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1년에 한두 번꼴로 가뭄에 콩나듯 크라이 엔진을 쓴 회사들이 있긴 해요. 정말 1년도 아니라 거의 몇 년에 한 번꼴로 메이저 회사는 거의 없고, 거의가 아니라 그냥 없고 인디게임 업체 수준에서 있고, 현재 유니티와 언리얼이 이제 대표되고 있었고, 대부분은 이제 둘은 뭐 이제 약간 이제 좀 목적성이 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갈려 있지만 그래도 좀 겹쳐져 있는 영역도 있고, 지금 사실상 이제 언리얼 엔진이 이제 독보적인 상태, 이제 상용 이제 게임 엔진 시장에서, 물론 이제 큰 회사들은 자기들만의 자체 엔진을 개발해서 그걸 자기들만의 자사 IP들 개발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쓰이곤 있지만은, 이제 상용 엔진을 쓰는 걸 통계로 보면 트리플 A급 게임들의 한 40% 정도, 현재 나오는 게임들 40% 정도가 그 정도 수준 언리얼 엔진 만들어주고 있다는 통계가 그래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에픽 게임즈 그 보면 언리얼 엔진과 이제 파트너 회사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거의 뭐 세 자릿수가 이제 넘어가죠. 뭐 100여 개 업체 이상 뭐 더 넘어가요. 뭐 예전부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언리얼 엔진은 영화나 광고, 그런 여러 미디어 아트 등에 사용될 줄 활용성이 높죠. 뭐 박물관에 쓰인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실험 예술 같은 거 있잖아. 디지털 실험 예술 뭐 일일이 설명하기 힘든데 뭐 미술 막 그런 데서도, 디지털 미술에서도 막 언리얼 엔진 써갖고 막 실험적인 막 그런 것들도 막 쓰고, 그리고 뭐 영화에서도 뭐 완전 이제 CG를 이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언리얼 엔진 사용해서 한 그런 예시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건 이제 저기 만달로리안, 스타워즈 만달로리안에 보면은 그 배경 같은 거 예전에는 그린 스크린 띄워갖고 그걸 나중에 합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CG 옛날 방식 그런 전투니 프로덕션에서는 그런 이제 합성을 하면 합성용 CG를 또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리얼 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추고 또 제작하고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죠. 이제 바로 그 이제 그런 배우가 있고 밑에 약간의 세트장 있고 바로 그 먼 배경이 이제 둥근 그런 뭐 360도 180도 되는 뭐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스크린을 깔아서 거기에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만든 어떤 CG를 계속 돌려갖고 카메라랑 연동시켜서 이제 뭐 그런 CG를 쓴다든지, 그래가지고 상당히 품질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저 언리얼 엔진을 썼나 싶을 정도로 되게 정교하게 성공적으로 잘 쓴 것 있고, 한국에서는 최근에 넷플릭스 작품이 고요의 바다에서 보면 그것들도 이제 그런 스크린 배경 스크린 CG를
언열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유미의 세포들 이제 드라마 아시죠? 그거 보면 유미의 세포들면 실사 부분이 있고 이제 그 유미의 그런 세포들이 이렇게 아기자기 나와서 하는 그런 것도 이제 3D CG잖아요. 그 부분은 전부 언열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뭐 그런 뭐 뭐라고 해야 하나 뭐 마야에서 만들고 그런 CG를 렌더링해서 그걸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리얼 타임이 아니잖아요. 어떤 렌더링에 걸기 전까지는 실제로 얘가 뭐 어떻게 CG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언리얼 엔진은 게임 엔진 자체가 리얼 타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어떤 CG 부분들이 이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아꼈다고 해요. 뭐 언리얼 엔진 쓰지 않았다면은 20배는 걸렸을 것이다라고 이제 인터뷰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이제 언리얼 엔진의 어떤 게임 엔진으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리얼타임 CG의 어떤 정점으로서 그걸 이제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운드 게임 엔진 시장에서는 이제 유니티 언리얼이 대표되고 있고 언리얼이 이제 큰 트리플 A 쪽도 있고 뭐 모바일 요즘 폰들이 성능이 매우 좋아졌잖아요. 그렇게 예전에는 이제 유니티는 모바일이고 PC나 뭐 콘솔은 언리얼이다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아니게 됐죠. 이제 모바일 기기의 스펙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으로 만든 그 모바일 게임들도 요즘 이제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 뭐 그럼에도 이제 언리얼이 이제 트리플 A 쪽이랑 뭐 그런 건 많이 차지하더라도 그 나머지 또 게임들로 보면 유니티도 아직도 많이 활용되는 게임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뭐 충분히 유니티를 쓰더라도 언리얼 못지않게 그런 결과물을 이제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래도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언리얼이 요즘에 루멘도 나왔고 뭐 나나이트도 나왔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언리얼이 좀 더 이제 평가가 이제 높죠. 그런 것들이. 근데 물론 이제 게임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게임을 만드냐에 따라 그건 선택사항의 인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거는 뭐 무조건 언리얼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먼저 선택사항에 그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라이엔진은 망한 건 알겠는데 물론 망했다는 게 크라이엔진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회사도 뭐 사라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 드린 이제 시장에서의 상용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이 이제 완전히 무의미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크라이엔진은 크라이텍의 그냥 자체 게임 개발 툴로서 그냥 이제 됐고 물론 자기들은 사업을 지금 포기하진 않았지만 상용 게임으로서 뭐 찾아주는 이가 없는 옛 맛집 지금은 맛집이 아닌 그죠? 누구 하나 기억하지 않는 그런 쓸쓸한 가게가 돼버렸죠. 그래서 크라이엔진은 왜 망했나 라고 본다면 물론 이제 크라이텍은 경영난을 겪었지만 그걸 어느 정도 해결이 대부분 다 해결됐고 법적인 소송 문제들도 뭐 다 어떻게 어찌저찌 뭐 잘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VR 게임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좀 FPS 게임이죠. 그래가지고 헌트 쇼다운이라고 상당히 좀 모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헌트 쇼다운이라는 약간 생존 서바이벌 뭐라고 해야 되나 헌팅 게임 그리고 배그의 약간 축소판 배그는 좀 다른데 하여튼 되게 게임 자체는 안에 밀도 있게 좀 잘 만들 완성도가 꽤 있고 특히 뭐 총기류 이런 것들의 그런 것들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아주 잘 만든 그 게임 자체는 아주 대중적인 게임은 아닌데 그런 것도 만들면서 자기네들 게임 엔진도 게임을 만들면서 자체 개발 게임이니까 그죠? 게임 엔진도 크라이엔진도 뭐 계속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공개 크라이시스 4 버전 크라이시스 4를 개발을 시작했다라는 걸 해갖고 사람들이 예전에 크라이시스 1, 2, 3 이후에 물론 스토리적으로는 뭐 끝맺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가지고 사람들이 제발 크라이시스 4 좀 내달라고 사람들이 많은 아직도 그런 크라이시스에 대한 추억이 이제 많죠. 그래가지고 크라이텍의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재부활을 사람들이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라이시스 4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고요. 크라이텍은 F게임즈와 달리 좀 더 이제 많은 현재 게임 개발 그것도 자체 게임 개발 중심 회사이고 개발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좀 봐. 저는 그 크라이텍의 어떤 게임들 다 해봤거든요. VR 전이라는 VR 게임들도 있고 상당히 그 잘 만들었어요. 그거 헌트 쇼다운도 그렇고
뭐 중간에 크라이텍이 아니고 크라이엔진으로 만든 게임 이제 프레이라고 있어. 프레이라고. 그것도 이제 FPS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게임 자체는 잘 만들었어요. 보면은 게임 엔진이 뭐 게임 엔진이 뭐 이렇게 뭐 밀렸다. 언리얼에 뭐 유니티에 뭐 밀렸다라고 뭐 그런 다들 뭐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게임 엔진 자체는 그러니까 상업성이 죽었을 뿐이지 게임 엔진 자체는 어떤 그런 것들은 여전히 기능적으로 뭐 여전히 훌륭하다.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개발 회사의 어떤 역량이 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게임들 보면은 뭐랄까 좀 언리얼 엔진과는 다르게 크라이엔진을 만드는 게임들은 뭔가 좀 밀도가 좀 이렇게 좀 있고 좀 이렇게 좀 꼼꼼하게 좀 만들어져 갖고 완성도가 좀 그럭저럭 괜찮은 그런 게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지고 뭔가 좀 헝그리 정신이 되는 그런 건가? 일단 뭐 그렇게 해가지고 크라이엔진이 이런 침체된 이유는 이제 회사의 경영난에 의한 어떤 사업 전략 그런 엔진 상용 엔진 사업 전략의 어떤 그런 어려움의 어떤 영향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이유들 포함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도 이제 크라이텍은 크라이엔진을 이제 상용 엔진으로서 그런 사업을 확장시킬 전략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미비했던 점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좀 에픽게임즈 언리얼 엔진의 사업 확장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많이 좀 이렇게 참조를 할 만한 그런 시사하는 바들이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크라이엔진의 어떤 침체된 이유 중 하나로 봤을 때 좀 엔진의 어떤 기능적인 것들이 딸려서 기능적인 부재가 그런 차이가 때문에 사람들이 좀 관심이 좀 선택을 덜 한 게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능적인 부재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부터 게임인마다 비교 같은 건 많았고 크라이엔진은 크라이시스 때부터 그 인상적인 그래픽적인 요소로 많이 어필해 왔죠. 물론 그래픽이 다는 아니지만 물론 크라이시스 자체는 그래픽이 상당히 충격이었죠. 엄청난 충격이었지만은 게임도 자체도 뭐 구성적으로 보면 되게 그때는 오픈월드식의 그런 FPS 게임 오픈월드식의 그런 것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물리 엔진이나 이런 것들 보면 FPS 게임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것들, 흥미로운 요소들을 잘 갖춰서 뭐 스토리야 뭐 북한도 나오고 하지만은 그냥 가지고 그런 이제 게임 개발면에서 보면 이제 기업과 사용자는 어떤 기능적인 걸로 어떤 엔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게임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느냐. 안정적인 지원 환경 속에서 손쉽게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아무리 좀 뛰어난 기능이라 할지라도 매뉴얼이 없고 그런 학습 자료가 없으면은 특정한 어떤 문제, 개발 문제가 발생했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없다면은 그런 엔진의 어떤 그런 기능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 이제 에픽게임즈의 그런 사업적인 성공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에픽게임즈의 행보를 보자면 2014년 또 이전만 해도 그때도 뭐 크라이엔진과 뭐 유니티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언리얼 엔진이 이제 4버전, 언리얼 엔진 4버전이 2014년 그때 나왔거든요. 그때부터는 에픽게임즈의 어떤 내부 게임 개발보다는 대중적의 좀 범용적인 상용 엔진으로서 좀 확장을 염두한 사업 전략으로 좀 변모를 좀 하게 돼요. 에픽게임즈는 사실 게임도 있죠. 기어즈 오브 워 유명하죠. 기어즈 오브 워 이제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에픽 자체 개발한 거는 이제 그런 기어즈 오브 워나 언리얼 토너먼트 그 전에는 언리얼 토너먼트 시리즈가 있었어요. 언리얼 토너먼트 있었고 그나마 최근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서비스를 종료한 파라곤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서비스 중인 포트나이트가 대성공을 거두고 있죠. 이후에는 거의 게임 개발보다는 엔진 개발 쪽과 에픽 스토어 그런 사업 확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모든 플랫폼 지원을 이제 목표로 해갖고 이런 언리얼 엔진 사용자들을 위한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고 소스 코드를 뭐 그때그때 검토를 하면서 자주자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에픽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지사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한국지사가 적극적인 이제 활동을 시작해 적극 지원 확장 사업을 하게 됐고 국내에서 이제 더 많은 언리얼 엔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시작을 했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국외 여러 외국의 스튜디오들 동안 각국마다 언리얼 엔진 사용자들을 위한 지원이 이제 긴밀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제 실정입니다. 여러 이제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죠. 대학교에서 게임 학과 이런 데서도 사실 뭐 다 뭐 언리얼 엔진, 뭐 유니티 이렇게 되고 정식 과목 내에서도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뭐 이런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면은 그 게임 학과 안에서 이제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런 졸업 작품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언리얼 엔진을 거의 다 쓰고 아니면 뭐 모바일 게임을 만든다 한다면 유니티를 좀 이용해서 소규모 팀을 해서 그렇게 이제 게임 제작을 하거나 그런 데죠. 근데 크라이엔진은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죠. 이제 전혀 그런 게 대학교에서도 쓸 수도 없었고 뭐 기업들도 그걸 채택하려면 어디에 뭐 문의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그런 거죠.